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규 명령의 종류, 한계, 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법규명령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법규명령을 분류하면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임명령이라는 건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하겠죠. 그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명령이 바로 위임명령입니다.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이라고 하면 위임명령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명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명령입니다. 위임명령과 달리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집행을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임명령과 달리 상위 법령의 수권이나 위임도 필요하지가 않죠. 관련 판례를 보면 구사법시행령이 집행명령의 일종이라고 봤습니다. 구사법시행령은 변호사법이 정한 사법시험의 시행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법규명령을 형식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법규명령을 누가 제정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령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명령이 바로 법규 대통령령입니다. 보통 무슨 법 시행령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총리령, 부령이 있습니다.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발하는 명령이고, 부령은 각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 부령인 것이죠. 총리령이나 부령은 보통 무슨 법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법제처장이나 경찰청장, 이런 기관은 행정각부의 장이 아닙니다. 이런 기관들은 독립해서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총리령이나 부령 형식으로 제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에 관한 시행규칙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행정각부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독립된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는 없고 행정안전부령, 부령 형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법규명령 중에서 다소 독특한 법규명령이 있는데 바로 처분적 법규명령입니다. 처분적 법규명령이라는 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개별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법규명령을 말합니다. 처분적 법규명령에서는 법적 성질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행정입법은 처분이 아닙니다. 행정입법이라는 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입법에 해당하지만 구체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법규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처분에 해당되니 항고소송의 대상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두밀분교 폐지 조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행위의 개념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명령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될까요? 먼저 대통령령을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법령의 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사전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친 다음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고 공포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총리령과 부령도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법령안의 위반, 관계기관과 협의, 사전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까지는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대통령령과 달리 차관회의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회 부서가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규명령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규명령, 그 중에서도 위임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임명령이란 건 말 그대로 상위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이나 상위 명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야 그 위임 명령이 적법한 것이죠. 만약에 법령에 위임이 없는데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불용해서 정하고 있으면 그건 행정규칙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법규명령은 아닙니다. 근거명령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근거명령이 없다가 새롭게 생긴 경우입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효력이 소급되는 게 아니라 위임의 근거가 생긴 이후부터 그때부터 유효하다는 걸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거명령이 있다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위임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겠죠. 법규명령이 지켜야 할 한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규명령은 두 가지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화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수권 법령상의 한계이고 두 번째는 위임 명령상의 한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규명령 한계로 이 두 가지가 거론되지만 사실 두 개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수권 법령상의 한계는 상위 법령이 법규명령을 위임을 할 때 그때 지켜야 하는 한계인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수권 법령상의 한계는 법규명령이 지켜야 하는 한계가 아니고 상위 법령, 예를 들면 법률 같은 게 지켜야 할 한계다. 이걸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권 법령상의 한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 포괄적 위임의 금지입니다. 상위 법령이 위임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위임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지 그냥 일반적, 포괄적으로 통째로 위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포괄적 위임을 해버리면 국회가 입법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행정부의 일을 아예 맡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다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누구라도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을 대강은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얼마나 구체적으로 규정할 건지는 법규 명령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적인 행정은 구체성의 요구가 강해집니다.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급부행정, 뭔가를 주는 행정, 이런 경우에는 침해 행정보다는 조금 덜 구체적이어도 괜찮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포괄적 위임금지에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례입니다. 조례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방의회죠. 지방의회는 지방에 있는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구성됩니다. 그러니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자치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포괄적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외입니다.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법적 단체 예로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개발조합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러한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입법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 전속적 입법 사항의 위임 금지입니다. 국회 전속적 입법 사항이란 건 국회가 스스로 직접 입법을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헌법이나 법 이론상 꼭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납세 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라든지 국민이 되는 요건,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 재산권의 사용, 수용, 제한,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은 법률로서 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지 이걸 법규 명령으로 정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긴 합니다. 국회 전속적 입법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 관해서 보면 납세 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하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 예를 들면 징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항들은 위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권법령상의 한계 중 세 번째인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벌 규정을 위임하는 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제형 법정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형 법정주의라는 건 제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형 법정주의 원칙상 처벌 규정은 법률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규 명령에 위임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위임이 허용되는데요. 첫 번째 요건은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 법률이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 그리고 폭은 명확히 규정해 둬야 합니다. 이런 걸 모두 갖추고 나면 예외적으로 처벌 규정이 위임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위임명령 개정상의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수권 법령상의 한계는 상위 법령이 지켜야 할 한계였던 것에 반해서 위임명령 제정상의 한계는 법규 명령이 지켜야 할 한계라는 걸 구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면적 재위임의 금지입니다. 이미 그 상위 법령이 법규 명령에 위임을 했는데 이걸 다시 더 하위 명령에 전면적으로 재위임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규명령에게 위임을 해놨는데 그냥 그대로 던져버리는 건 안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위임받은 사항을 대략 정하고 특정한 사항을 다시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건 허용이 됩니다. 내용적 한계도 있는데요. 위임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범위를 넘어서 위임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면 그건 위법한 것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위임명령은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죠. 법규명령의 적법 요건과 하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규명령이 적법하려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정을 해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러한 법규명령은 하자가 있게 됩니다. 하자가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중대명백서에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도 있습니다. 공정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규명령은 이러한 공정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중대한지 명백한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무효인 것이죠. 그런데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따라서 행해진 행정행위의 효력은 좀 다릅니다.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중대 명백서에 따라서 유효한지 무효인지 이걸 구분해야 하는 것인데요. 중대하면서도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인 행정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중대성, 명백성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러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죠. 법규명령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에 의한 통제입니다. 법원에 의한 통제는 원칙적으로 구체적 규범 통제입니다. 여기서 추상적 규범 통제와 구체적 규범 통제의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추상적 규범 통제라는 것은 법령이 있고 그러한 법령으로 인한 행정작용이 있기 전에 그 법령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걸 추상적 규범 통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건 법령에 근거해서 행정작용이 일어난 이후에 그 법령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걸 말하죠. 우리 법원은 구체적 규범 통제가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규명령에 대해서 법원이 심사를 하려면 법규명령 그 자체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그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이게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대법원이 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접적 통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이 구체적 성격을 가져서 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 앞에서 처분적 법규명령이라고 설명드렸던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할까요? 처분적 법규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법규명령 등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럴 때에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입법 부작이라는 건 입법을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 입법 부작위인데요. 이건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전혀 입법을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부진정 입법 부작위인데요. 이건 입법자가 입법을 하긴 했지만 그 내용이나 범위, 절차 등이 불충분하거나 불공정한 그런 걸 부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행정입법 부작위 중에서 진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진정입법 부작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요.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이 명시적인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헌법 소원 그 자체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함이 있는 당의 입법 규정, 그걸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입법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죠. 물론 이때는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법규명령은 내용에 따라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임명령이 법규명령입니다. 형식에 따라서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총리령, 부령은 시행규칙의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처분적 법규명령은 구체적 성질을 가진 처분 법규입니다.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처분적 법규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죠. 법규명령의 한계는 수권법령상의 한계와 위임명령 개정상의 한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수권법령상의 한계를 보면 일반적 그리고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국회가 직접 정해야 할 사항, 국회 전속적 입법 사항은 위임이 금지되고요. 처벌 규정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위임 명령의 제정상의 한계로는 전면적인 재위임은 금지된다는 것이고 내용적인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은 첫 번째가 법원에 의한 통제입니다. 법원에 의한 통제는 구체적 규범 통제가 원칙입니다. 규범으로 인해서 행정작용이 있고 나서 그 행정작용에 근거했을 때 그 법규명령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는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